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김건희 특검팀 또 최상병 특검팀도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원래 이제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은 5일밖에 쓰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 나머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20일을 다 썼어요. 그렇죠? 네네. 이제부터 수사에 돌입하는 건데 일단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중기 특검이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좀 네네.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중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다 수사가 이루어진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좀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데다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은 이렇게 신중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김건희 씨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유의미한 법률적인 결과 그리고 유의미한 처분 기존 처분의 변경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사실 그 윤석열 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로 아직 결론이 내려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계도 차원이라 그래야 되나?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뭐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김건희 씨 특검은 하나하나가 범죄 사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기소돼야 될 범위도 많고 수사 범위도 내란 특검 못지않게 넓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특검 못지않게 아마 수사 방해 행위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건 아마 이제 그 일종의 총력전 비슷하게 그 윤석열 씨 쪽에서도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텐데요. 지금 그 지난번에 입원했다가 휠체어 타고 태어난 것도 그런 사전 포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특검이 좀 차분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를 하는 거. 그럼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사의 범위가 방대했던 만큼 네. 차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는 것이 더 나은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네. 자, 김건희 아까 이제 입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자료 화면에 이제 퇴원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네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중요한 게 김건희를 언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느냐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변 인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소환에 계속 불응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조율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하더라도 그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신병 처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이렇게 다른 필요한 먼저 이렇게 선후 관계를 정해 가지고 그 이외의 조사를 조금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검 쪽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그 혐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소환 조사도 최상병 특검이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 의혹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던가 다른 그 뭐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이런 건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해도 될 겁니다. 사실 뭐 김건희 쪽에서는 뭐 정당한 소환 때 협조를 하겠다는 뭐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소환이 정당하지 않은 소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수사기관의 소환이 부당한 소환이라면 그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서 그 자체가 불법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소환 일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협의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소환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의 경우에도 그렇죠. 윤석열 씨 재판 때 그리고 또 그 헌재 재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윤석열 피청구인 얘기랑 헌재의 경우에 그 협의해 가지고
의견은 들어보고 사정이 어떤지 얘기는 들어봤지만 결국 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냥 일자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한다던가 혹은 뭐 집안에 무슨 상을 당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미뤄주지 않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협의와 상의 대상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협의,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저 나간 그 지검장이랑 저 4차장이랑 계속 협의만 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출석하는지. 결국 협의만 하다가 3번 다 협의가 깨지고 출석 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그런 과정조차도 고려를 해서 그런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결국 수사 지연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네, 네. 밀어붙여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그거야말로 정답입니다. 예, 네. 정답입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